자, 변화라고 하는 건 물질이 변했을 때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해. 알았어? 그래서 이제 화학 반응이 있어. 자, 화학 반응이 있는데 일단은 화학 반응을 배우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될까? 그 원리를 좀 알아야 돼. 어떤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자, 원리를 알고 저희 어떤 단원이 있냐면 화학 원에는 4단원이 구성되어 있어. 알았지? 4단원 이런 거 배웠을 거야. 동적 평형이니 평형이니 이런 거 배웠지? 이런 것들이 원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적 관계. 그러니까 얼마만큼 반응해서 뭐가 얼마만큼 생성되니 이런 것들이 양적 관계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단원이냐면 여기 1단원에 구성되어 있어. 그 다음에 반응의 종류. 자, 뭐뭐 있지? 반응이. 여기서 크게 두 가지야. 산화 환원 반응, 중화 반응. 그러니까 화학 반응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산화 환원과 중화 반응.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 언제 배워? 중학교 때도 배워. 고1 때도 배워. 화학 원에도 나와. 근데 심지어 화학 2에도 나와. 대학 가면 심지어 일반 화학에도 나와. 여러분들이 무슨 전공을 하든 간에 이 두 반응은 무조건 나와. 이과를 간다면.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몇 단원에 구성되어 있냐면 4단원에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는 건 화학이라는 한 분야를 배우는데 물질에 관한 얘기 조금 배우고 변화에 관한 얘기 조금 배운다고. 그래서 총 몇 단원으로 돼 있니? 총 4단원으로 돼 있지. 1단원 화학의 첫걸음. 첫걸음. 자, 이 화학의 첫걸음이 또 땅땅땅 세 개로 나눠져. 알겠지? 세 개로 나눠지는데 오늘 배울 게 이제 이런 거죠. 이게 뭐 우리 주변의 물질, 주변 물질. 두 번째가 뭐냐면 몰이랑과 몰과 확식량. 세 번째가 화학 반응식.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흔히 킬러 단원이 어디입니까? 킬러 단원이 이 단원이에요. 이게 킬러예요. 알겠지? 얘가 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가 어렵냐 어렵지 않냐? 나머지도 어려워요. 알았지? 물론 여러분들은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당연히 1학기 중간고사 부분이야. 1학기가. 알았지?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부분에는 이게 다 나오게 돼. 근데 이게 문제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알았지? 우리 1단 선생님도 많이 시킬 거예요. 알았죠? 문제도 좀 많이 풀고 그 다음에 연습도 많이 하고 그럴 거야. 알았어? 그래서 하지만 이게 킬러 단원이긴 하지만 나머지 것들도 모르면 안 되겠지.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등한시하다 보면 얘에 집중하다 보면 요놈은 틀려보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모든 단원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이제 화학의 첫걸음 1단원이에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지나면 2학기 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지나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원자의 구조와 주기성. 자, 우리 2단원은 선생님이 2단원은 수업을 했어요. 시간은 그지? 네. 뭐 있었지? 그 1S2P 그거 아니에요? 그래, 이게 뭐냐면 있구나. 전자가 그랬어요.
자, 도의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 그다음에 주기율. 또 세 개로 돼 있어. 뭐 대충 이제 제목들이 좀 익숙해지는 게 나오죠. 그죠? 이 기말고사야. 근데 기말고사 범위는 어렵지 않아. 되게 잘 봐. 그럼 관건은 어디에 있을까? 자, 1학기 내신의 관건은 중간고사 됐어. 맞지? 그래서 대충 이렇게 선생님 경험을 보니까 겨울방학 내내 해봤자 2단원. 2단원 나갔지? 3월 들어가지? 3단원 좀 나갈 때쯤 되면 준비를 해야 돼. 1단원 준비. 그러니까 선생님이 겨울방학 내내 해가지고 2단원 정도 끝내고 나면 3월 달에 다시 1단원 들어가. 뭔 말인지 알아? 그게 보통의 프로세스. 알았지? 겨울방학 때 화학을 다 끝내겠다. 아니고 어린 분수도 없어. 알았어? 그래서 일단은 1단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갈 거야. 알았어? 문제가 뭐 한 단원에 한 100문제 정도 풀고 이게. 요런 거지. 이런 단원에 100문제. 그 문제를 많이 풀 거예요. 아셨어요? 숙제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주원은 어떻게 생각해? 해야죠. 응? 네.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목표는 뭐냐? 근데 중간고사 몇 등급이야? 자, 각 주원이 몇 등급 맞을래? 3등급. 좋아. 자, 1, 응? 2등급? 수민이? 응? 1, 2, 3? 2? 2등급. 너무 높아. 야, 주한 높아 너무 낮지 않냐? 우리 2등급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야, 2등급 맞출 수 있어. 얘들아. 알았어? 어? 조금만 하면 돼, 조금만. 수학학원 다니냐? 몇 개 다니냐? 하나? 그래서 뭐 들어? 하나? 설마 진짜 하나? 수학수 도대체 주원이 안 되냐? 그지? 수원 따로 수도 따로냐? 야, 수학에 비해서 한 5분의 1 노력만 하면 2등급은 그냥 거꾸로 나와. 수학은.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얘는 공부 되게 안 하는 것 같은데 과학은 진짜 잘해. 진짜 많이 한다. 1등은 맞잖아. 알았지? 자, 그래서 이제 1단원이 좀 어려워. 1단원 어려운데 문제 많이 풀어봐. 보면 어렵다는 느낌은 없어. 근데 이제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그래. 수능은 조금 더 어려워. 알았어? 1단원에 자신감이 붙으면 그 다음에는 되게 쉬워져요. 왜? 2단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쉬운 단원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단원 가볼게. 아까 이제 물질의 구성 입자가 원자, 그 다음 또 뭐 있다 그랬지? 분자 있다 그랬지. 자, 화학결합이 바로 뭐냐면은 화학결합이 그런 얘기들이에요. 분자에 관한 얘기. 알았어? 그래서 첫 번째는 결합의 종류. 알았지? 결합의 종류 배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유결합. 을 배워. 동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걸 분자라고 해서 분자에 관한 걸 배워. 간단해. 화학결합의 종류가 뭐 있냐? 그 중에 공유결합을 이루고 있는 게 분자거든. 그 공유결합에 관한 얘기와 그 다음에는 분자에 관한 얘기를 다 나눠져 있어. 딱 세 가지씩 돼 있어. 그 다음 네 번째 역동적인 화학반응. 자, 아까 뭐라 그러냐면 반응에서 원리 배운다 그랬지, 원리.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평형이라는 개념. 자, 들어봤을 거야. 평형이라는 개념을 배워. 알겠죠? 이 원리 배운 다음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반응의 종류 중에 산, 염기에 대해서 배워. 그다음에 산화 환원 배워. 알겠죠? 산화 환원 배우고 그다음에는 반응열 이렇게 배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가장 어려운 단어는 이게 킬러예요. 킬러. 알았어요? 자, 그런데 나머지도 어려워요, 사실은. 산화 환원도 어렵고 나머지 더 어려워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건 총 몇 개로 돼 있냐면 세 개, 세 개, 세 개에다가 네 개 더하니까 얼마나 13개지. 그지? 이 13개에서 수능이 거의 한 단원에 한 문제씩에서 어려운 문제가 어려운 단원이 두 문제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 한 문제, 요거 한 문제, 얘 두 문제, 뭐 얘 한 문제, 한 문제, 얘 두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뭐 한 문제, 뭐 한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알았어. 수능이. 근데 이제 우리 수능은 아직은 좀 멀다, 그지? 수능 아직 멀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는, 자, 여기가 뭐냐? 이게 2학기 기말고사. 그러니까 1단원, 1단원, 2단원, 2학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중간고사는 풀만해. 근데 이 중간고사는 애들 거의 다 맞아. 왜? 쉬운 단원이니까. 알았어? 그러고 나선 기말고사 와서 배. 그럼 어떻게 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갈림길이 나와. 나는 화학 선택을 안 할래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처음에 화학으로 이제 수능 보겠다 하던 애들도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지. 여기서. 멘붕이 오니까 화학 선택 안 할래요. 그럼 화학 선택 안 하면 뭐 할래요? 생물 계속 할래요. 그래서 생물 하면은 폭망해. 요번에 생물 폭망, 근데 생물, 진짜 나는 학교 내신은 모르겠는데 수능은 인원수가 많긴 하거든. 근데 선택 안 할 수 있겠어. 선생님 아들이 이번에 재수했는데, 응? 고3 때 화학을 몇 등 맞았지? 3등급 맞았어. 3등. 재수를 1년 했어. 그럼 1등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다 잘 맞았는데 생물이 4등. 생물, 지하를 화지 괜찮아, 화지. 물리를 수능을 보기에는 공부할 게 좀 많아. 그래서, 생물은 유전 때문에. 그러니까 유전이 타고나지 않으면 못 푸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생님 아들도 다 1, 2등급이야. 생물이 4가 뜨니까 꿰매는 거야. 갈 때가. 그래서 이게 학생들한테 이 생물을 내가 선택을 하는 걸 이게 맞다고 해야 되나. 거기. 근데 화학은 괜찮아. 2등급 나오는데 하도 지장 없어. 조금만 하면 2등급이 나와. 왜? 킬러 단원이 딱 두 단원밖에 없기 때문이야. 안 풀면 되지 뭐. 안 풀면 되잖아. 얘는 못 풀어. 얘 둘로 안 풀고 나머지 다 맞추면 몇 등급? 1등급. 올해 기준으로. 한번 풀지 마. 그렇게 1등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나머지 다 맞아야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보죠? 내신 대비예요. 열심히 해야죠. 알았죠? 내신 대비 봤을 때.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보다는 좀 심플해요. 단원들이. 내용들도 이렇게 연결지는 내용보다는 1단원 넘어가서 2단원, 2단원 따로. 뭐 2단원, 3단원 넘어갈 때 그렇게 많이 연결되지가 않아. 화학계약 따로. 화학계약 끝나면 역동적인 화학과는 또 따로야. 그래서 내신 따기가 되게 좋은 게 만약에 무적이야. 니는 무적이야. 어떡하냐. 니는 무적이야. 문성은 무적이야. 근데 조금씩 무적이야. 아주 많이 무적 아니야. 조금 무적이 되니까 할만해.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통합과보다는 어렵지만
통합과학보다는 좋은 내신 점수를 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제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 줄 테니까. 알겠지? 알았어. 몰랐어. 맞죠? 자, 봅시다. 자, 책 펴봐. 자, 책 피면 책이 이제 선생님이 선생님 교재는 100% 자체 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책을 교재를 할 필요는 없고 여기가 이제 넉넉하게 한 면으로 복사가 돼 있어. 알았지? 여기 뭐야? 필기할 수 있으면 필기하는 얘기예요. 알았죠? 그다음 이거 까먹지 말고 매번 들고 다녀야 돼요. 알았지? 이렇게 이론 정리하고 나면 이 정리된 이론이 수능까지 가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2년 동안 쓸 교재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론하면서 칸들을 채우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내신 대비할 때 이제 이론 볼 때는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봅시다. 자, 일단은 앞에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이 뭐 우리 생활성의 화학이라는 얘기인데 우리 주변의 물질에 관한 얘기를 배우는 거죠. 응? 그래서 좀 지루해요. 내용들이. 자, 봅시다 일단. 자, 화학의 유용성. 자, 화학의 발전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이런 거야. 어디가 발전해 왔느냐. 자, 화학의 발전 과정에 빼놓지 않고 나오는 게 불이라는 물질. 불이라는 놈인데 이 불이 왜 그러냐면 불이 물질이야. 헤드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지 자, 물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불을 보면은 이렇게 마치 예를 들면 에너지야 생각하는데 말 에너지가 나와요.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거기 뭐이냐면 연소 생성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양초를 태웠어. 불이 나지? 그러면 그 빨간 불 안에는 이산화탄소도 수증기 H2O도 그다음 그 밖에 질소, 탄화물도 섞여 있는 거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물질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질이 이제 이 불이 발견되고 나서 불에 의해서 불이라든가 철이 제공이 되죠. 그 다음에 1789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야. 자, 이게 이제 화학의 시작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이때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라보아제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들어봤죠? 라보아제가 그 얘기했던 게 질량도리가 법칙인데 이 라보아제는 바로 화학을 시작한 화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화학의 역사 몇 년이야?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300년 정도. 이제 300년. 짧아요? 길어요? 굉장히 짧죠. 물리학은 2000년이 넘어. 생물학도 2000년이 넘어. 그런데 화학만 꼴랑 3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알았어? 그러니까 화학은 발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있죠. 자, 자신의 꿈 얘기해볼까, 우리? 주원이 뭐니? 원래. 너 아직 안 결정 안 했어? 이쪽 가지 좀. 채연이, 너도 화학 가. 네. 알았지? 괜찮아. 아직 결정 안 했어. 좋아. 우리 화학 쪽으로 가자. 화학들은 굉장히 많지. 화생공, 그냥 화공, 화학, 맞지? 식품영양학, 다 화학이야. 얘들아. 좀 더 욕심 부려볼까? 약학. 약대 싫어? 똥을 좀 크게 가지고 좀 보이더라. 약학. 선생님 저 경력 보면 선생님 어느 출신이야? 메가임대 출신이지. 어? 그 피트 있잖아. 피트 가르치던 교수님 옛날 아니 매년 작년 그랬는데 피트를 가르치다 하고 약대를 많이 보냈을 거 아니야. 이제 여기 가끔 오는 선생님 조교 알지? 하영이 그 이쁜애. 그게 쓴 제자잖아. 조대학 때. 여러분이 이제 내신 대비할 때 가끔씩 볼 거예요. 네. 그런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이제 보니까 약대 괜찮다, 얘가.
싫어? 꿈은 크게 가지 말까, 그럼? 자, 안 되면, 자, 화학 쪽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근데 여기에, 자, 생물을 접목한 것이 뭐죠? 화생공. 요것도 괜찮아. 생물학과는 굉장히 애매해, 이제는. 예전에는 의전이 있어가지고 생물학과가 되게 이렇게 높을 때도 있었거든. 의학전문대학원이 전국에 4개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애매해. 근데 화학은 갈 데가 참 많아. 알았어요? 신소재공학과, 화학이야, 얘들아. 다 화학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 과들이 되게 좋아. 얼른 안 돼, 역사가. 그래서 이제 전공을 선택할 때는 잘 모르겠으면 화학과 관련되어 있는 전공을 선택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미래가 밝습니다. 왜? 지금 이거 배우고 있네. 3학년밖에 안 돼, 화학이.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라보아제부터 이제 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화학이 근대 화학들이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한테 많은 그런 어떤 그 이득을 줬겠죠. 그죠? 거기에 관한 얘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인간한테 이롭게 한 게 이로운 분야가 당연히 의식주지. 그지? 의식주에 영향을 준 거야. 그래서 먼저 식. 먹는 거. 이거 암모니아. 암모니아인데 얘는 이제 질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암모니아. 근데 얘가 암모니아예요. NH3가. 자, 암모니아가 있는데 이 암모니아는 이 비료죠, 비료. 비료의 원료가 되는 게 암모니아. 근데 이제 이와 같이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그런 반응을 가리켜서 이제 하버 보슈법. 하버 보슈법이라고 해요. 대량 생성되는 그런 방법을 하버란 사람이 얘기를 하죠. 하버 보슈법. 이 하버라는 사람은 천재야, 천재. 알았지? 천재. 이게 이 사람 누구야? 유태인. 자, 유태인인데 시간에 한번 들어봤나? 하버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못 들어봤어? 봤어. 들어본 것 같아. 내가 얘기해 이 사람이 그 생화무기 만든다. 인류 최초의 생화무기. 그 무슨 가스이니? 그 청산가스 같은 거 있잖아. 독가스 만들었어. 그래서 그 독가스로 유태인이 죽지. 그거 들어봤지. 그 히틀러가 그 학살한 거. 이 사람이 유태인인데 유태인이 만든 가스 유태인이 학살자잖아. 그러면 히틀러가 얘 유태인이니까 그래도 그런 거 만들었으니까 살려주려고 그랬을까? 아니 얘도 죽이라고 그래. 막 도망다니다가 스위스에서 죽어요. 되게 불행한 과학자인데 근데 이 사람이 왜 그러면 그 위인이 못 되냐면 굉장히 똘똘한 사람인데 과학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만들었지. 근데 이거 만들어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는데 이 암모니아가 폭약의 원료가 돼. 폭탄. 폭탄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맨날 나가서 폭탄을 만든 거야, 이 사람. 사실은. 이런 것들을 대량 생산한 방법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결국 그걸 이용해서 폭탄을 만들고, 독가스를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위인이 못 되는 거야. 훌륭한 과학자이기 때문에. 아무튼 불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네. 하버 보시퍼. 알았어요? 자, 그러면 식량난. 의식지 중에 식이 생겨졌고. 자, 의는 있는 거지, 이제. 있는 거. 자, 있는 거는 일단은 섬유예요, 섬유. 그럼 봐봐. 천연섬유. 자, 제가 줄치는 건 장점이에요, 장점. 이게 장점이에요. 나머지는 다 단점이죠. 그죠? 자, 질기지 않는다.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다 나쁜 거지. 이 단점이 보완되는 게 합성섬유.
자, 합성선 보세요. 질기다. 대량 생산할 수 있다. 세탁이 편하고 뭐 어쩌고 방한 기능의 섬유를 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 합성섬유에서 나일론이 있어, 나일론. 뭐 흔하게 얘기하는 게 합성섬유 중에 나일론인데, 나일론의 의미는 뭐냐면, 자, 합성섬유 굉장히 많아요. 나일론, 폴리에스테르, 뭐 스틸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합성섬유 중에 이 나일론은 최초의 합성섬유. 그러니까 나일론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일론을 어디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씁니다. 근데 뭐 일단 섬유에 당연히 쓰겠지, 그지? 근데 이 나일론은 갑줄 쓰는 용도로 쓰이는 것들은 스타킹, 갑줄, 기타 등등. 쓰여요. 맞죠? 나일론 되게 다양한데 이 안감에 쓰는 게 이게 의류 있잖아. 이 안감에 쓰는 게 나일론이에요. 알았어? 근데 뭐 어망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나일론이죠. 왜? 굉장히 질겨요. 스타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질깁니다. 알았어요? 자, 그래서 그게 최초의 합성섬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일론이야. 그러니까 나일론이 열 문제 중에 한 8-9문제 나온다고 생각해요. 알았죠?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의식 주만 남았네요. 주거 생활. 자, 주거 생활은 당연히 건축 자재의 변화입니다. 알았어요? 건축 자재의 변화인데, 자, 지금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지금 철기 시대지 뭐. 철기. 그러니까 철이 가장 중요한 건축 자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고 나선 이제 시멘트라는 게 있어요. 시멘트. 자, 이 시멘트가 있는데 시멘트는 석회석을 원료로 하죠. 시멘트 공장이 어디에 많냐면 저기 강원도에 많아요. 강원도. 강원도가 석회암지대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CaCO3 탄산칼슘이 있어. 근데 여기다 열을 가하면 탄산칼슘에 열을 가하면 CaO하고 이산화탄소 열분해가 돼요. 그랬을 때 이 CaO가 요거 있잖아, CaO. 요걸 생석회라고 그래요. 생석회. 시멘트는 이와 같은 생석회에 점토를 섞어 만든 건축재료.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 시멘트에다가 여러 가지 재료를 집어넣은 게 콘크리트야. 근데 이 콘크리트는 사실은 뭐 여기 보면은 시멘트에 물, 모래, 자갈을 섞은 건축재료라고 그랬는데 시멘트가 요즘 현대 재료는 아니에요. 예전에 시멘트가 없었지. 그 대신에 봐라. 점토, 모래, 자갈 집어넣고 지프라이 같은 거 집어넣고 그런 거게 돼. 그게 콘크리트야. 알았어? 근데 이제 시멘트가 나오면서 좀 더 이제 강한 그런 콘크리트가 만들어진다 이 말이고요. 지금의 가장 중요한 재료 중에 하나는 철분 콘크리트. 알았죠? 철분 콘크리트. 뭐 건축물 지을 때 대부분 철분 콘크리트를 이용하죠. 그 다음에 유리. 자,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모래를 원료로 씁니다. 근데 이 모래에 있는 SiO2가 그냥 석영이거든. 석영인데 이상한 규소. 그래서 이제 SiO2.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어. 이렇게 되고 여기 또 다시 규소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자,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여기다가 적당한 금속을 집어넣어서 유리를 만들어요. 뭐 나트륨, 뭐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방탄유리. 방탄유리는 뭐 집어넣을 것 같아? 방탄유리는 납을 집어넣어. 그럼 납을 집어넣으면 그래 방탄은 된다 치자 좋다. 문제가 뭐야? 굉장히 무겁지. 그럼 방탄유리 굉장히 무거워. 알았어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옛날 우리나라 대통령차는 방탄유리를
방탄 유리를 갖다 한 대통령 차를 만들어서 이제 차에다 방탄 유리를 얹어 놓으면 우리나라 차는 방탄 유리를 못 끌고 간대. 외국 차를 샀다는 거 그지 같은 얘기도 있어. 근데 그 정도로 되게 무거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건축 자료로 쓴다. 자, 이게 바로 주거 생활의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이 의식주에 대한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을 봤잖아. 그지? 그 다음 봐야 되는 게 뭐야? 모기는 우리를 봐야지. 우리 사람, 인간. 자, 인간을 비롯하여 그다음에 생명체들은 전부 다 탄소 화합물에 되어 있어. 그래서 탄소 화합물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탄소 화합물 말이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유기물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기물. 그 다음에 이런 탄소 화합물과 관계되어 있는 화학을 유기화학이라고 해요. 들어봤어요? 유기화학.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면 배워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재밌고 또 어려워요. 나중에 하시면. 근데 여기서는 소개만 하는 건데 탄수화물이 뭐냐 라는 거죠. 자, 탄수화물은 C가 탄소인 거 알잖아. 탄소 골격에 그러니까 탄소 쭉 나열된 골격에 뭐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라든가 황. 자, 탄소 골격에 이런 원자들이 결합한 화합물을 가리켜서 탄수화물이라고 그래요. 뭐 예를 들자면은 봐봐요. 오늘 많이 비치네. 선생님이 탄수화물의 이제 대표적인 거 하나 그려봤어요. 자, 지금 이 물질이 여러분 모르겠지만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어떤 물질이야? 이 물질의 이름은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알겠지? 그럼 여기 보면은 탄소 사슬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탄소 사슬인데 탄소 몇 개로 되어 있는 사슬이죠? 탄소 두 개로 되어 있는 사슬이죠. 맞지? 그래서 이 탄소 두 개로 되어 있는 이런 사슬에 이와 같이 결합됐는데 질소도 결합하고 수소들도 결합하고 산소들도 마구마구 결합한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탄소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탄소 화합물은 어떠한 특성이 있는가라는 건데 이제 여기 다양성이 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양성이 어떠한 특징에서 나오는가를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세요. 너무 덥지 않지? 어? 그다음에 뒤에 저기 사탕도 있고, 네. 앞에 커피도 있고, 그러냐? 네.
아휴, 나는 실제로 이걸 봐봤어. 저기
따뜻하군. 또 보자. 자, 이번에는 이제 탄수화물의 그 특성이 다양성에 관한 얘기를 해볼 텐데, 다양하대, 그냥. 한마디로 심플하게. 자, 그 다양한 이유죠. 첫 번째는 결합이 있는데, 탄소 간의 결합. 첫 번째, 결합의 다양성. 자, 결합의 다양성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뭐 이런 거예요. 탄소와 탄소 사이에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자, 이게 가능한 게 이와 같이 단일 결합, 이중 결합, 삼중 결합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구조의 다양성. 자, 구조의 다양성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일단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런 식으로 단일 결합 사슬처럼 되어 있는 구조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사슬 구조라고 하죠. 자, 사슬 구조가 있는 반면에 탄소하고 탄소는 고리로 되어 있는 고리 구조도 있어요. 그래서 결합과 그 다음에 구조가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이 두 놈에 의해서 다양한 결합, 다양한 탄수화물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다양성이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은 분자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분자야. 탄수화물은. 그래서 분자성 물질이. 자, 분자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 분자성 물질한테 분자성 물질에 작용하는 게 분자간 인력이고요. 분자간 인력.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분자간 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약해요. 자, 약하니까 상온에서는 25도씨에서는 다양한 상태로 존재해. 그러니까 되게 강한 애들은 전부 고체로 존재하거든. 근데 약하기 때문에 기체도 있고 액체도 있고 그다음에 고체들도 있겠죠. 자, 하나 더 보자. 하나 더 보면 탄수화물이 물에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응? 어떨까? 물에 녹겠어요? 안 녹겠어요? 응? 물에 안 녹아요. 되게 간단한 건데. 봐봐, 생각해봐. 니들 탄수화물 아니야? 여러분 탄수화물이죠. 물에 녹아봐. 큰일 나지. 비 오면 사라지는데? 그러니까 안 녹아, 탄수화물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몇 가지 탄수화물이 물에 녹아서 물에 녹는다고 착각을 할 뿐이야. 그래서 얘는 극성이 매우 작죠. 그래가지고 물에 잘 녹지 않는다. 자,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 자, 그러면 탄수화물 이런 건데 이제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탄수화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가장 간단한 애 중에 탄화수소라고 있어. 탄화수소. 이 탄화수소는 어떤 그 물질이냐면 탄소하고 수소. 자,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지는 화합물을 가리켜서 탄화수소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탄화수소, 탄소, 수소 이렇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자, 여러분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물질 중에 이 CH4지? 이게 뭐야? 중요하지 않지만 네 개까지만 해. 메타, 베타, 프로파, 부타. 이게 뭐냐면 이제 그리스어인가 라틴어인가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 하나란 뜻으로 메타고 둘이란 뜻으로 에타고 세 개란 뜻으로 프로파, 네 개란 뜻으로 부타가 있어. 뭐 5개 펜타 이런 거 필요 없어. 요거까지만 알면 돼. 그러면은 탄소가 하나 있을 때 탄소 하나 있잖아. 그럼 메타가 들어가야 되겠지. 메타가 들어가는데 이와 같이 단일 결합들로 돼 있을 때는 뭐냐면 메테인이야. 에인이 들어가. 에인. 그래서 이름이 메테인. 밑에 써 있죠. 그래서 메테인이야. 다음 탄소가 2개가 있습니다. 수소가 이렇게. 그러면 C2H6. 자, 그러면 탄소가 2개잖아. 에타지. 그지? 에타인데 테인이 들어가면 에테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테인. 그 다음에 탄소 3개. 하나, 둘, 셋. 그럼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러면 얘는 C3H8 해가지고 뭐 써있네요. 프로페인이 돼요. 왜? 탄소 3개는 프로파잖아. 그지? 프로파니까 프로파에 A 붙으면 프로페인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는 얘 탄소가 4개 있어요. 자, 탄소가 4개. 하나, 둘, 셋, 넷. 그럼 수소가 이런 식으로 붙겠죠? 그러면 C4H10. 자, 그렇게 되면 얘를 가리켜서 뭐라 하냐면 뷰테인이라고 해요. 뷰테인. 알았지? 뷰테인.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이런 애들이 이제 단일 결합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카나스토들이 이 단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기 3단원 가면 이런 물질들이 나와요. 알겠지?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얘들은 공통적으로 쓰이는 애가 뭐냐면 전부 다 연료입니다. 연료. 연료로 돼 있잖아. 연료. 자, 연료인데 특히 메테인. 메테인이 또 여러분들 저 아파트에 살잖아요. 그러면 도시가스 들어오지. 이제 그 도시가스가 뭐지? 이거 LNG야. 천연가스. 알았지? 그래서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식당에 이런 데 가면 이거 안 써요. LPG 쓰죠, LPG. 그지? 그럼 이 LPG가 뭐야? 얘야, 얘. 프로페인 이런 애들이 뭐에 해당하냐면 LPG. 얘도 LPG. 그러니까 LPG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 프로페인하고 그다음 뷰테인하고. 그다음에는 그 마트랜다. 집에서 뭐 브루스타 같은 거 이렇게 그 브루스타 알아? 휴대용 버너? 휴대용 번호 알지? 등산 같은 거 하면 야외에서 쓰는 거. 그때 이제 조그만 부탄가스 있잖아. 근데 이 부탄가스도 부탄이라고 하지만 얘가 조금 섞여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연료로 쓰인다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이게 단일결합밖에 우리가 몰랐는데 이 단일결합 말고 이중결합도 있어요. 이중결합. 자, 이중결합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C2H4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탄소 두 개니까 에타 들어가. 에타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N을 붙여. 그러니까 에텐이 돼. 에텐. 이름이 에텐이야. 에텐. 또 다른 말로는 에틸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탄소 두 개짜리 중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이제 C2H2죠. C2H2. 에타인이에요. 에타인. 그리고 다른 말로는 아세틸렌. 아세틸렌이라고 해요. 아세틸렌.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 이게 어떻게 되면 꺾이는 데가 다 탄소가 될 게 있어. 탄소들이 이렇게 다 있고, 탄소 6개 있고, 수소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분자식이 어떻게 되냐면, 탄소 6개, 수소 6개. 탄소 6개, 수소 6개. 그래서 얘 이름이 벤젠이에요, 벤젠. 아시겠죠? 네, 벤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탄화수소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이 정도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특히나 탄화수소는 얘는 탄화수소는 올 무국성. 자, 무국성이라고 하면 물에 녹는다, 안 녹는다? 물에 녹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전부 다 무국성이다. 그 다음 넘어가셔서 그 밖의 것들은 탄소 화물이에요. 여기는 탄화수소. 무함으로 되어 있어.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으니까 탄소지. 그런데 탄소, 수소 말고 나머지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으면 얘를 탄소 화합물이라고 그래요. 이제 에탄올. 봅시다. 에탄올 C2H C2 C2H6O라고 하기도 하고요. C2H5OH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얘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탄소와 탄소가 결합되어 있고 수소, OH. 어디에 많이 쓰냐면 얘는 일단 에탄올이니까 소독제에 많이 쓰죠. 그 다음은 연료. 요즘 많이 쓰는 거죠. 아세트산. CH3COOH. CH3 COOH 이렇게 돼요. 잘 그려보세요. 잘. 그리면서 눈에 익혀둬야 돼요. 예, 식초에 있습니다. 식초.
자, 지금 배우는 탄소화물 중에서 유일하게 산성을 띠는 애. 산성. 알았지? 유일한 산성이야. 그러니까 매번 물어보는 게 산성이니 아니니 이런 물어봐. 자, 그 다음에 포름알데하이드. HCHO.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탄소에 이렇게 이중결합하고 수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게 되면 얘는 어디에 쓰이냐면 접착제. 그러니까 접착제 성분 중에 하나가 포름알데하이드야. 그래서 이 포름알데하이드가 있잖아. 포름알데하이드가 이게 발암물질이야. 굉장히 안 좋은 물질 중에 하나가 포름알데하이드죠. 뭐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세톤. 아세톤이 이제 그 유용한 물질 중에 하나인데 CH3, COCH3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탄소에 산소, 수소, 아니 여기 이제 탄소에 CH3가 이렇게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CH3 탄소에 또 수소가 3개가 결합되어 있다 이 뜻이겠지?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아세톤이에요. 근데 아세톤을 이제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놈이 굉장히 흔한 물질이에요. 어디에 흔하냐면 그 실험실 가면 아세톤을 뭐 지천에 씁니다. 왜냐하면 얘는 유기물을 되게 잘 녹여요. 한마디로 기름때를 잘 녹인다고 봅니다. 알았어? 그러니까 기름때도 잘 녹는데 물에도 잘 녹아. 그럼 생각해봐. 여기 기름때가 묻었어 책상에. 그럼 아세톤으로 지운 다음에 물로 싹 지우면 지워져 안 지워져? 깨끗하게 지워지지. 그래서 얘는 용매로 쓰여요. 용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화학 실험실 같은 데서 뭐 실험 같은 거 하다 보면 주변에 아세톤이 많단 말이야. 한 통씩 들고 오면 돼. 집에 쓰세요.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집에 아세톤이 이만큼씩 있었어. 그거 가지고 불 지르는 게 아니라 청소할 때 써. 청소할 때 짜는다? 냄새도 좀 나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얘들을 이제 여기 이제 요렇게 있잖아. 자, 이거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응? 내가 금방 그랬지? 물에 잘 녹는다. 그래서 물에 잘 녹는 성질의 탄소 화합물들은 우리가 배운 애들 요거야. 요 네 가지 정도가 물에 잘 녹아. 나머지 물에 녹아 안 녹아? 물에 안 녹아. 그 문제를 낼 때도 꼭 그런 거 내요. 물에 녹니 안 녹니. 그럼 그 밖의 것들만 설명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세요. 메탄올, 포름산, 아세트, 알데히드. 자, 메탄올은 CH3OH. 그러니까 탄소 하나짜리 알코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H, 이렇게 되고요. 포름산. 아세트알데하이드.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요거 메탄올이 얘랑 얘 OH 똑같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연료로서 연료. 알았죠? 그 다음 여기 부분이 아세트산의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름산의 요 부분이 똑같잖아. 어디인지 알겠어? 여기하고 여기랑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산성이에요. 얘는 산성 이런 거. 얘네들도 연료, 연료로 씁니다. 뭐 이 정도? 이 정도만 추가적으로 알아두시고. 됐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남아있는 부분을 할 겁니다.
문제는 다음 주부터 풀 거야. 그러니까 문제집 선생님이 이제 전자학습 나눠 줄 테니까 그때 여러분이 준비해가지고 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다음에 이제 그 수강료는 아직 카드기가 안 나와서 카드가 안 나왔으니까 다음 주에 카드 가져서 수강을 내시면 돼요. 알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